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웹 서버 연동하거나 아니면 웹 클라이언트에서 AJAX를 통해서 웹 서버랑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데이터 형식을 통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형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웹 서버가 자바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바 오브젝트를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개발 속도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지슨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지슨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자바 오브젝트를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슨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에 없네요. 여기 보면 뭐 메이븐 센트럴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 자르 파일이 있습니다.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 받은 자르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에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슨으로 지슨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지슨 다시 2.3. 자르 파일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어디에 복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익스터널 모듈로 개발하고 있다면 웹 INF 밑에 lib 밑에 여러분들 자르 파일을 복사하면 이 톰캣 서버가 이 자르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클래스 패스에 추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슨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려면 문서를 좀 참고해야 되겠죠. 이 문서에 보면 유저 가이드 뭐 이런 문서가 있네요. 잠깐만 살펴보면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있고 여기 보면 이 객체 클래스가 있고요. 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에 무슨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담은 다음에 지슨 객체를 생성하고 지슨.toJSON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의 JSON으로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상당히 단순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JSON 데이터에서 자바 오브젝트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json.fromJSON 한 다음에 JSON 데이터와 그리고 이 JSON 데이터를 담을 자바 객체를 이렇게 전달하니까 자바 객체에 이 JSON 데이터를 담는 형태로 사용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할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보죠. 만드는데 여기는 API라고 붙여보겠습니다. API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조회해오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해오는 그런 서블릿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ind 유저로 하죠. API 로그인 여부를 체크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웹 서블릿 제가 알고 싶은 사용자의 정보가 있는데
그 사용자의 보안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제이기 때문에 유저스 그다음에 파인드 유저스의 정보를 파인드 뭐라고 할까요? 파인드 바이 유저 이거 너무 기네. 유저 아이디 별로 딱 좋은 URL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냥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파인드로 하겠습니다. 파인드로 하고 그리고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겟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인자를 제가 유저 아이디로 전달을 하면 그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링 유저 아이디 RQ get parameter 이게 유저 아이디로 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유저 아이디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널 처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널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추가적인 요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앞에 그냥 이런 식으로 루트로 그냥 이동해 버리도록 이렇게 매번 이런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 서블릿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유저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유저 DAO를 생성한 다음에 유저 DAO에다가 저걸 넘겨서 유저 아이디를 넘겨서 유저 객체를 찾아올 수 있겠죠. 또다시 SQL exception에 대한 처리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유저 데이터를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지슨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스트링 제이슨 데이터 지슨.toJSON toJSON인데 이때 뭐냐? 유저죠. 그러면 이 유저 객체에 담겨 있는,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 이 데이터를 JSON으로 변환을 하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저가 널인 경우,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뭔가 우선 리턴을 통해서 그냥 멈추도록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도 뭔가 예외 처리를 해서 이 API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JSON 데이터를 이제 리스판스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리스판스 우리 이렇게 라이터를 통해서 이번에 프린트 라이터를 쓰는 걸 배웠죠. 아웃풋 프린트, 프린트도 좋고요. 여기에다가 이 제이슨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라이터를 통해서 이 제이슨 데이터가 이 웹서버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재시작을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3명의 데이터죠. 이 3명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API 유저스의 find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인자로 전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유저 아이디는 잡아지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 제이슨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디폴트 상태에서 요청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면, 자, 이 리스판스 헤더를 통해서 이 현재 이 데이터에 대한 컨텐트 타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코딩 설정이 같이 넘어오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요청에 대해서도, 자, 이거는 저희가 컨텐트 타입이 제이슨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리스판스에 아무런 컨텐트 타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클라이언트한테 현재 보내는 데이터의 컨텐트 타입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ponse.set 컨텐트 타입, 제이슨에 대한 컨텐트 타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럼 또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나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역시 스택 오버플로우에 나오고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그 컨텐트 타입이 있는데 이 중에 정확한 컨텐트 타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 컨텐트 타입이다. 그리고 디폴트 인코딩은 UTF-8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트 타입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서버를 재시작을 한 다음에 다시 재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똑같이 보이고요. 브라우저에서 이제 컨텐트 타입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인지했던 거죠. 근데 여기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제이슨, 디폴트가 UTF-8이라고 했는데 ISO 8859-1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나오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데이터를 호출할 때 디폴트가 AJAX를 통해서 출때가 UTF-8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8859-1로 디폴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컨텐트 타입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텐트 타입에 캐릭터 셋을 UTF-8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캐릭터 셋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서버를 재시작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셋이 UTF-8로 나오고 있죠. 만약 한글 깨지는 경우에는 이 캐릭터 셋을 UTF-8로 설정하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바 오브젝트를 제이슨이라는 API로 만들어서 변환해서 데이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내려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비밀번호까지 이 데이터가 내려가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만 받아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이 사용자 아이디를 전달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노출하도록 하면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단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이슨 데이터를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제이슨 데이터로 내려주고 싶지 않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 객체, 유저 객체의 이 get 메서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혹시 무시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래서 이그노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검색을 통해서 한번 지슨, 이그노어, 필드,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변환할 때 생략하거나 이럴 때 키워드로 이그노어를 사용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원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 설정 파일 XML까지 사용하고 뭐 익스포즈 어노테이션까지 사용하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그런데 보니까 트랜시언트라는 걸 여러분 설정하면 여기에서 내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슨 빌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트랜시언트라는 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 아니면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 찾아가면서 지슨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뭐 익스포즈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시리얼라이즈가 자바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시리얼라이즈 한다고 하거든요. 시리얼라이저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API를 참고해서 한번 해볼까요? 익스포즈 어노테이션을 쓰고요. 그러면 여기 필드에다 썼죠. 필드에다가 이렇게 시리얼라이즈를 폴스로 두고 그 다음에 API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슨 빌더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그냥 한번 복사해보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JUnit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 지슨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습관이죠. 훨씬 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학습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많은 양의 코드를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재시작하고요. 서버를 재시작해야 되는 부담도 있죠. 자, 이런 다음에 리프레시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모든 데이터가 다 왔나 버립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 메서드 명을 보면 알겠는데 익스포즈 어노테이션이 없으면 아예 익스클루드를 해볼, 필드를 익스클루드 하라는 이런 옵션이 있네요. 그래서 이 메서드는 저희한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옵션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익스포즈 어노테이션을 써주면 이 세 개의 필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변환한다는 얘기겠죠. 정상적으로 변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새로운 API를 쓸 때 모든 그 API 사용법을 바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통해서 하나씩 학습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바 진영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API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때 처음에 좀 생소하지만 이렇게 문서를 하나씩 찾아 나가면서 학습하는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어, 지금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본 거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서블릿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또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사이에 서버를 재시작하고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슨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 JUnit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검증하고 그래서 그 API 사용법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 코드에다가 지금처럼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개발 습관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API를 쓸 때 항상 JUnit 같은 라이브러리를 같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